안녕하세요.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만 있어도 건강 지식이 저절로 스며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기한 채널 레몬백서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흘려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어려운 건강 이야기를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혹시 매일 마늘 한 쪽씩 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혈액순환 때문에 열심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멈춰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충격적인 일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78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속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위출혈이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20년간 매일 드신 생마늘이었어요. 선생님,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할머니가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서너 분은 꼭 마늘 때문에 병원에 오세요. 대부분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더욱 그래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예요. 72세 할아버지가 마늘이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생마늘을 하루에 3쪽씩 드셨어요. 그런데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실신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만약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들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늘을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셔도 이런 위험은 피하면서 건강상 이점은 모두 누릴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마늘이 좋다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함께 마늘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방법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효과가 10배나 높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74세 김정순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TV에서 마늘이 면역력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씩을 20년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감기 한번 안 걸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속이 계속 쓰리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며 오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벽 곳곳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오직 마늘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20년간 매일 드신 생마늘이 서서히 위벽을 손상시킨 거였어요. 그럼 마늘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김 씨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건강을 위해 20년간 꾸준히 해온 습관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어요. 67세 박영수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마늘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준다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생마늘을 하루에 3쪽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길에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혈압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작용해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거였어요. 자칫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또 다른 분은 71세 최순희 씨였어요. 이분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손발이 항상 차가우셨는데 마늘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생마늘 2쪽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나면서 식욕도 없어지셨어요. 공복 상태의 위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생마늘의 강한 자극이 더해지니까 위벽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좋다는 건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게 된 거죠. 특히 우리 세대는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천연식품은 부작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늘을 열심히 드셨는데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마늘을 드시고 싶은데 자극이 걱정되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험한 부분만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35년간 5만 명 환자분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거든요.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위벽을 강하게 자극해요. 마치 소독약을 위에 직접 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위벽이 두껍고 튼튼해서 이런 자극을 잘 견뎌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위벽이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층도 얇아지죠. 실제로 20대와 70대의 위벽 두께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생마늘의 강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위벽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오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강력한 작용이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특히 이미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약물과 마늘이 함께 작용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마늘을 많이 드신 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혈액 응고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었죠. 세 번째 흔한 실수,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에 생마늘의 강한 자극이 더해지면 위벽에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착각, 천연식품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천연이라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마늘도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거든요. 독버섯도 천연이지만 독성이 있잖아요. 특히 마늘에는 황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에서 분해될 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위험한 믿음, 마늘은 만병통치약이다. 인터넷에서 마늘에 대한 과장된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혈압, 당뇨, 암, 치매까지 모든 걸 예방한다고 하죠. 물론 마늘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과도한 기대를 갖고 마늘에만 의존하시다가 정작 필요한 치료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늘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마늘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늘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늘의 효능들을 보면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혈액순환 개선, 항염작용, 항산화 효과까지 정말 다양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만 봐도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정도 낮다는 결과가 있어요. 중국에서 17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마늘을 주 2회 이상 드신 분들의 위암 발생률이 52%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고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들을 보면 생으로 그대로 먹는 곳은 거의 없어요. 모두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먹어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우려서 먹고, 중국에서는 발효시켜서 먹고, 인도에서는 다른 향신료와 함께 조리해서 먹어요. 모두 마늘의 자극은 줄이면서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는 방법들이에요. 이제 마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혁신적 방법, 마늘꿀의 비밀. 꿀과 마늘의 조합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꿀의 끈적한 성질이 이벽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마늘의 자극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줘요. 더 놀라운 건 꿀의 과당과 포도당이 마늘의 알리신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꿀과 함께 섭취한 마늘의 생체 이용률이 단독 섭취했을 때보다 40% 높아진다고 해요. 꿀 자체도 강력한 항균 성분을 갖고 있어서 마늘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마누카 꿀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환자분들 중에서 마늘꿀을 드신 분들을 혈액 검사해 보면 생마늘만 드신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항염 지표를 보이면서도 위장 관련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놀라운 발견, 마늘차의 숨겨진 힘. 마늘을 물에 우리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강한 자극 성분인 알리신은 어느 정도 중화되면서도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에 우러나와서 흡수가 더 쉬워져요. 특히 마늘차에는 S아릴시스테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생마늘에는 거의 없는 성분이에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마늘차의 또 다른 장점은 체온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마늘차를 드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면역력도 함께 강화돼요. 생강이나 계피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더욱 배가 돼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혁명적 방법, 마늘 올리브 오일의 마법. 이건 정말 놀라운 조합이에요. 마늘의 지용성 비타민들이 올리브 오일에 녹아나오면서 흡수율이 극대화돼요. 동시에 올리브 오일이 이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자극을 완전히 차단해줘요. 더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 자체의 건강 효과예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마늘의 화합물이 만나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내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돼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늘 올리브 오일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관 탄력도가 20% 향상됐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마늘 올리브 오일은 활용도도 무궁무진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쓸 수도 있고 빵에 발라 먹거나 파스타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맛도 훌륭하면서 건강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세 방법의 공통 원리. 이 3가지 방법의 핵심은 완충 효과예요. 마늘의 강한 자극 성분을 다른 천연 성분들이 감싸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캡슐처럼 좋은 성분은 보호하면서 나쁜 자극은 차단하는 원리예요. 또한 이 방법들은 모두 마늘의 생리활성 물질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생마늘의 알리신은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분해되는데 이런 방법들을 쓰면 더 오래 보존되면서 체내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해요. 무엇보다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두면 며칠씩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드시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집에서 성공적으로 만드신 검증된 레시피들이에요. 마늘꿀 완벽 제조법. 재료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마늘은 반드시 국산으로 준비하세요. 중국산 마늘은 표백제나 방부제가 사용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마늘 6, 8쪽 정도면 충분해요. 꿀은 설탕이나 물엿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천연꿀로 준비하세요.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좋고 가능하면 마누카 꿀을 사용하시면 항균 효과가 더욱 뛰어나요. 마늘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주세요. 그 다음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발효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늘을 0.3에서 0.5cm 두께로 슬라이스 하세요. 너무 얇게 자르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두꺼우면 꿀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자른 마늘을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때 알리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부어주세요. 마늘과 꿀의 비율은 1대 2.5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꿀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짝 흔들어주면 성분들이 더 잘 섞여요. 일주일 후 냉장고로 옮겨서 보관하시면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늘차 황금 레시피. 마늘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석에서 만드는 방법과 말린 마늘로 만드는 방법이요. 즉석 마늘차는 생마늘 4, 5쪽을 편으로 썰어서 물 600ml에 넣고 끓이면 돼요. 중요한 건 온도 조절이에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5에서 20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쓴맛이 강해져요. 거품이 올라오면 제거해 주시고 은은하게 마늘 향이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생강을 함께 넣으시려면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크기, 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마늘과 함께 넣으면 돼요. 대추를 넣으실 때는 2-3개 정도가 적당하고 씨를 제거하고 넣으세요. 말린 마늘차는 더 진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마늘을 0.2cm 정도로 얇게 슬라이스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3-4일 정도 말려주세요. 완전히 바삭해질 때까지 말리는 게 중요해요. 말린 마늘은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차를 우릴 때는 말린 마늘 한두 조각에 뜨거운 물 200ml를 부어서 5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마늘차는 하루에 2-3잔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피하세요.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시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드세요. 마늘 올리브오일 제조의 핵심. 올리브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으로 준비하세요. 정제된 올리브오일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마늘은 8에서 10쪽 정도가 적당하고 올리브오일은 200ml 정도 준비하세요. 마늘을 편으로 썰 때는 너무 얇게 자르지 마세요. 0.5cm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너무 얇으면 기름에서 빨리 타버리거든요. 팬에 올리브오일을 붓고 마늘을 넣은 다음 아주 약한 불에서 가열하세요. 기포가 살짝 올라올 정도의 온도가 적당해요. 절대 지글지글 끓여서는 안 돼요. 마늘이 연한 황금색이 될 때까지 5에서 7분 정도 가열하세요. 마늘에서 은은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끄세요. 계속 가열하면 쓴맛이 나고 좋은 성분들이 파괴돼요. 불을 끈 후에도 여열로 계속 익어가니까 마늘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완전히 식힌 다음 마늘째로 깨끗한 유리병에 옮겨 담으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시고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전 활용법과 주의사항. 마늘 올리브오일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구운 빵에 발라서 드셔도 맛있어요. 파스타나 리조또 요리할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에 마늘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카프레제 샐러드를 만들어도 좋고 구운 야채에 뿌려서 드셔도 훌륭해요.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둘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늘이 약물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거든요.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도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아무리 순화된 방법이라도 위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마늘의 항응고 작용 때문에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적용한 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순 씨는 마늘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20년 만에 속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면역글로불린 수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어요. 생마늘을 드실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죠. 김 씨가 가장 좋아하신 건 마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할머니 마늘 냄새 난다는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72세 이순자 씨는 마늘차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분은 평소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셨거든요. 마늘차에 생강을 넣어서 하루에 2잔씩 드시기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이번 겨울은 정말 다르다. 전기장판을 켜지 않고도 잘 수 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감기 예방 효과였어요. 이순자 씨는 매년 겨울에 2~3번씩 감기를 앓으셨는데 마늘차를 드신 후로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면역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69세 한만수 씨는 마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는 혈관 건강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 씨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는데 마늘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뿌려서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정도 개선되었고 혈관 탄력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수치가 좋아져 있었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이조예요. 샐러드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부부가 모두 건강해지셨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같은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66세 조미영 씨는 마늘꿀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피로감이 덜하고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소화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74세 박철호 씨는 마늘차를 처음 드셨을 때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도록 했죠. 2주 후부터는 원래 농도로 드실 수 있었고 지금은 마늘차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장기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변화예요. 1년 이상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을 추적 관찰해보니 전반적인 건강 지표들이 향상되어 있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면역력 관련 수치들이 좋아져 있었어요. 단순히 마늘의 효과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마늘을 드실 때는 위장 트러블을 호소하셨던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후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 몸에 이상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방법들. 첫째, 생마늘을 공복에 그대로 드시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해요. 위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셋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3가지 방법, 마늘꿀, 마늘차, 마늘 올리브 오일.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마늘의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건강 효과는 극대화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마늘꿀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고 마늘차는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마늘 올리브 오일은 혈관 건강과 항염 효과에 뛰어나요. 성공적인 섭취를 위한 핵심 원칙들. 첫째,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이에요. 셋째,
첫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넷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소화불량, 속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늘 외에도 중요한 것들, 마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마늘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하세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마늘 섭취법들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부담 없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시길 바라요. 마지막 당부사항, 건강정보는 참고용일 뿐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특히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하실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요. 마늘을 안전하고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몸 백서와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틀어놓고만 계셨는데도 어느새 건강 지식이 하나씩 쌓이지 않으셨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실제로 해보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어 보아요. 내 몸 백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며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늘처럼 조금씩 편안하게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내일도 내 몸 백서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세요.